함께 같이 준비하신 분이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강수 교수님 자리에 모시고요. 지금 토론에 참석하시는 우리 토론하시러 노톨위원님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도 네. 김윤상 교수님이 준비하신 파워포인트 자료를 미리 봤습니다. 근데 그 파워포인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지 않는 한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은 나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된다. 판단했습니다. 포인트 중에 역시 사람이 팔을 들고 있어서 전화드려서 물어볼 수 없고 저기 이렇게 중도 좌파라 그래서 평등한 소농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거기서 만든 소득과 재산으로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그 결과가 보도성장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근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유종성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역시 이분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농지개혁을 통해서 불평등이 해소가 됐고 그것이 부패를 제약을 했다. 한동안.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아주 좋은 연구 성과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무슨 부동산 지대 추구에 그렇지 어쩌고 그런 소리 왜 나오냐? 이런 잘 출발했던 것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저는 박정희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남 개발을 추구할 때 어떤 무리한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은 이 손정목이라는 분이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5번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부동산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기적인 불황이 일어나고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들어지고 토건국가 이데올로기가 만연하는 지대축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대축에 덫에 걸린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까 추미애 대표님 잘 말씀을 하셨고요. 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역시 이제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좀 해보니까 이건 저희가 몇 사람하고 이렇게 추정을 한 결과인데요. 이것도 지금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에 매년 GDP의 30%를 넘는 부동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482조 원인데요. 이게 GDP의 30.8%다. 물론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국민 소득 계정에서 파악되지 않는 이런 부동산 소득이 엄청나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가 농지개혁 이후에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또 생겨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부동산 소득이 생기고 토지 소유가 불평등하면 그 부동산 소득을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게 21페이지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하고 우리나라 토지 자산이 GDP의 몇 배가 되느냐. 한국이 지금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일반인들도 알고 정치인들도 알고 또 정책 위반자들도 알았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했느냐. 별로 이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토지 관련 부과금을 매긴다든지 또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시원찮았다. 그래서 단적으로 21페이지에 가면 우리나라 보유세의 그 비중이 중요한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 23페이지에 가면 OECD 국가의 보유세 부담을 전부 계산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이 부담을 보여주지 못해요. 정확한 지표는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낮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 나라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GDP 대비 비율 그리고 재산과세 총액 대비 비율로 하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낮게 나온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다루는 토론회인데요. 두 번째는 헨리 조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24, 25페이지는 참고로 제가 토지나 자연자원, 환경 이런 것은 일반 상품이나 일반 자본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지의 특수성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품 그리고 자본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토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시장을 존중한다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상품이나 자본이나 똑같이 취급해야지, 거기에 적용되는 시장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야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옳지요. 그 다음 2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헨리 조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가시면요, 아주 의미 있는 책들을 발간을 했고, 아까 김윤상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계열의 경제학자입니다. 자꾸 이 헨리 조지를 얘기를 하면 무슨 공산주의 어쩌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데,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고요.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토지공개념도 토지공개념이 실현되어야지 시장경제가 온전한 시장경제가 될 수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그런 시장경제를 만들려면 토지공개념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지지를 했고요. 또 우리 한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좋아하니까 여러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헨리 조지의 대안을 지지했습니다. 경제학자들만 지지한 건 아니고요. 토지 증치세라고 하는 것이 좀 창의적인 건데요. 이거는 노력에 의하지 않은 토지가치 증가분을 조세로 징수하고 그건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만의 헌법만이 아니고 영국의 그 유명한 전원도시, 그리고 1950년대 말에 덴마크, 또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등의 헨리 조지의 대안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적용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헨리 조지의 경제 이론인데요. 헨리 조지는 역시 분배 이론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주기적 불황이 왜 일어나는가를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분배 불평등이 생기느냐? 다른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도 지대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그 지대가 다른 소득을 압박하는 바람에 소득 불평등이 생긴다 하는 것이 헨리 조지 분배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불황 이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불황이 생기느냐? 토지 가치가 투기적으로 올라가서 노동이나 자본이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바람에 생산이 중단되고, 생산이 중단되면 그건 수요 중단으로 이어지고,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불황으로 귀결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죠. 같이 투기적 상승을 가지고 불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대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헨리 조지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지나, 이건 31페이지 나옵니다. 토지, 자연자원, 환경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평등집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헨리 조지가 몇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토지 그 자체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추 대표님 발언 이후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몰수하자는 얘기냐. 근데 헨리 조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토지 그 자체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뭐 대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뭐 시간이 가면 토지가 다시 집중된다. 헨리 조지는 하여간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토지 공공임대제입니다. 이미 토지가 국공유로 돼 있을 때는 그 사용권을 민간에게 넘겨서 임대료를 받고 그 수입을 가지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활용하자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그냥 토지 사유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충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헨리 조지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등 집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세금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토지가치세제를 주장을 했고요. 현행 현행 조세제도를 활용해서 토지에서 생기는 지대 대부분을 헨리 조지는 대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대부분을 조세로 징수하자 이런 주장을 했지요. 이 세금의 그런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31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아까 김윤상 교수님이 밀턴 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가 왜 지지를 했느냐. 조세 원칙으로 보니까 이만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조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성이 있고요, 경제성이 있고요, 투명성이 있고요, 공평성이 있고요. 이 네 가지 원칙은 아마 경제학자라면 다 동의할 텐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토지가치세는 다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인 입장에 서 있더라도 이 세금을 나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합시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걸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안을 국회의원이 무슨 이상한 조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남한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서 국공유지를 확충하는 것의 모델이 싱가포르 아닙니까? 아마 그분이 싱가포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토지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실제로 핀란드나 싱가포르나 또는 뭐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공공임대를 하고 그 사용료로 공공경비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범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건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통일을 앞두고 있다면 이미 국공유가 되어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 토지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 대안에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토지 공공임대제입니다. 그냥 사유제가 지배적인 데서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미 국공유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토지 공공임대제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자산화 이런 운동이 일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김윤상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 헌법의 정신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합헌인데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 정신과 괴리되는 그런 정책과 법률과 그런 주장과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이거 혼란스러운 거니까 이쪽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예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수 교수님을 물론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추미애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이 지대기업론을 얘기하고 나서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하셨어요. 사실 그 기고문이 아마 오늘 이 토론회로 이어지는 촉발제지 아닐까 싶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